네, 채권부의 진행자 이지혜 기자입니다. 자, 오늘 9월 18일이죠. 월요일 한 주간의 흐름들 쭉 봐드릴 건데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9월 FOMC인데 저희가 목요일 당일날 그 대신증권의 공동납 부장님을 모시고 FOMC의 분석과 더불어서 미국의 경제 성장률 등등등의 전망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클리 시간을 잘 아시죠? 한 주간의 그 글로벌 시황과 그리고 또 국내 채권 시장의 이모저모를 잘 분석해 드릴 거고요. 오늘도 어김없이 월요일마다 만나는 분이죠. KB증권의 박준우 연구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KB증권의 채권 담당하고 있는 박준우입니다. 네. 또 어느덧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 또 열심히 또 채권부의 위클리 전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국제유가는 계속 오르면서 좀 인플레를 자극하는 모습입니다. 지난주에 강조를 해주셨는데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난주에도 유가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달치로 보면 10% 이상 올랐고요. 지난주만 해도 4%가량 국제 유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의 감산 영향이 계속 지속적으로 있고 수요도 생각보다 크게 꺾이지 않으면서 수급 여건을 같이 고려했을 때 유가 상승 리스크가 계속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결국 주가에도 조금 부정적, 채권에도 좀 부정적인 자산 가격 영향이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채권의 경우에는 국채 중심으로 다시 약세가 커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미국 금리의 경우에는 지난주에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주 한 주를 놓고 보면 미국 10년물 금리는 한 수요일 정도까지는 하락세를 보이다가 목요일 금요일 강한 경제 지표에 근거해서 큰 폭으로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미국 경기와 물가를 좀 판단하는 상황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지표를 또 봐야 할지 힌트를 좀 주십시오. 경기의 경우에는 현재 미국 경제는 소비가 굉장히 견조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와 관련된 지표들을 계속 보셔야 되는데 NFIB라고 하는 미국의 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 지수가 하나 중요한 단서가 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두 가지 지표를 조금 자세히 살펴보자면 소기업 낙관 지수, 그러니까 소기업들이 향후 경제 전망을 어떻게 하는지는 사실은 예상치보다 소폭 하회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소매 판매는 여전히 견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희가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국제유가가 상승을 하면 시차를 조금 두고 휘발유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저희 소비자들이 실제로 소매 판매를 거래를 하는 것은 원유가 아니고 가공된 휘발유가 될 텐데 휘발유 가격이 오르면서 그 부분이 소매 판매 규모를 키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유가가 많이 오르게 되면 휘발유 가격은 필수제니까 다른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이번 데이터에서는 당연히 휘발유 소비도 많았지만 그 다른 소비 지출도 여전히 견조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좀 결론을 지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은 조금 다른 모습인데요. 부동산 시장이 연초부터 계속 반등을 보이다가 최근에 조금 꺾이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NAHB에서 주택시장 지수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주택 건설업자들이 향후 주택을 건설하기에 좋은 환경인지 나쁜 환경인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 지표가 최근 한 2개월 정도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를 들자면 모기지금리, 저희가 주택을 살 때 주택 담보로 받는 대출 금리가 급격히 상승을 하고 있다 보니까 주택 구매자들의 수요가 조금씩은 둔화되고 있는 모습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이러한 영향들이 결국 건설업자들에게도 조금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물가인데요. 지난주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미국 8월 CPI가 발표가 됐는데요. CPI는 전월비로 0.6%, 보통 그 전 두 달을 보면 한 0.2% 정도 올랐었는데 그것보다 훨씬 큰 폭으로 올랐고요. 근원 CPI도 전월 대비해서 한 0.3% 오르면서 소폭 크게 올랐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의 소비 여력은 조금씩 둔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가 급등 때문인데요. 이 유가 급등이 단순히 한두 달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영향력이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가솔린 가격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미국 가게들은 결국 자동차를 끌고 다니려면 그럼 휘발유를 계속적으로 소비를 해야 되고 그 휘발유 가격이 높게 유지된다고 하면 다른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점점점 줄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휘발유 가격뿐만이 아니라 초과저축이 소진한다든지 아니면 경기가 조금씩 둔화된다고 하면 아마도 미국 가계의 소비 여력은 조금씩 둔화되고 인플레이션도 추가적으로 재가속화되기보다는 안정되는 쪽에 저희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 이번 주에 좀 어떤 재료를 주시하면서 가면 좋을까요? 미국 소기업들의 서베이를 보면 소기업들에게 지금 현재 경영 활동을 함에 있어서
가장 큰 걱정거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데 응답자를 보면 인플레이션이 거의 가장 높지만 최근 한 반년 동안은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고요. 반대로 매출을 우려하는 비중은 아직까지 낮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은 아직까지 경기 침체라든가 인플레이션 우려도 조금 낮아지고 있는 쪽으로 반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결국 통화정책과 연결이 될 텐데 지난주에는 22회 통화정책회의가 있었습니다. 22 통화정책회의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22가 시장 예상과 조금 다르게 기준금리를 25bp 인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일날 기준금리를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금리는 하락을 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 결국 통화정책은 기준금리를 인상을 할 수도 있고 동결을 할 수도 있지만 시장이 바라보는 경제 전망은 악화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러한 기준금리 인상의 효과가 결국 경제 침체 리스크를 키운다라고 보기 때문에 유로존 금리가 지난주에는 회의 당일날 큰 폭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도 보면 경제 상황이 아직 침체를 걱정할 수준은 전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주에 FOMC 통화정책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관심 있게 살펴보고 그것이 시장과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니 해도 이번 주 가장 중요한 거는 9월 FOMC 재료가 아닐까 싶은데 관전 포인트는 뭐라고 보시나요? 네, 이번 FOMC가 특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기준금리 인상이 과연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도 불확실하고요. 여러 가지 추가적인 정보들이 더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FOMC는 3월, 6월, 9월, 12월 매 분기마다 SEP라고 하는 경제 전망 보고서를 함께 내놓습니다. 이번 9월 회의이기 때문에 6월에 이어서 경제 전망이 같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먼저 저희는 9월 FOMC에서는 기준금리 동결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통화정책 기조가 급격하게 인상을 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조금 두고 경제를 좀 살펴보자라는 쪽으로 기울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번에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이 정도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6월까지만 하면 2013년, 4년, 2025년 그리고 롱거런 전망값이 공개가 되었었는데요. 이번에는 2026년 점도표도 새로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사실 2023년도는 아마 올해 추가 인상 1회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아마 내년도 2024년도는 기준금리 인하폭을 조금 더 작게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월 기준으로는 연준이 100bp 인하를 점으로 찍었지만 아마 75bp 인하로 연준 위원들의 전망이 조금 바뀔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강하기 때문에 아마 연준 위원들도 기준금리가 조금 더 높은 수준에서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을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포인트는 가장 마지막 점도표에서 롱거런 전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롱거런 전망은 이 특정 연도를 표기한 것이 아니고 먼 미래에 기준금리가 어느 지점에 수렴할 것이다 라고 연준 위원들이 점을 찍은 것인데요. 이 점들의 중앙값은 2.5%로 2019년 이후로 거의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다만 시장 참여자들은 이 롱거런 전망의 점도표 값이 중앙값이 상향 조정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점도표의 중앙값이 상향된다는 것은 먼 미래의 기준금리의 수렴 지점이 조금 높아질 수 있다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기준금리를 한두 번 올린다 만다라기보다는 먼 미래의 기준금리에도 영향을 주는 요인이기 때문에 단기금리보다는 장기금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 위원들은 아마 점도표들을 조금 대체적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긴축 기조를 장기화할 것이라는 그런 시그널을 보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시장의 반응은 다소 일시적으로 금리가 상승할 수 있는 리스크가 커지는 한 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9월 FOMC 예상대로 주요합니다. 연준 위원들의 시각, 경기 전망 저희가 또 잘 살펴드려야 될 텐데 박준우 연구원님이 말씀해 주신 포인트 잘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 목요일 날 또 아침에 대신증권 공동나 부장님을 모시고 이런저런 FOMC 분석해 드릴 테니까 꼭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채권부의 위클리 KB증권의 박준우 연구원 연결해서 아주 자세하게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9월 18일 월요일 국내 채권 시황 분석입니다. 국내 채권 시장은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가 급등에 대한 경계심이 지속되고 있는데 여러 지표에 엇갈리는 반응이었습니다. 국채 시장은 장기물 구간이 더 크게 약세를 보였습니다. 은행채 발행액은 3조 8,900억 원으로 전주 대비 2,200억 원 감소했습니다. 대부분 약세를 보인 상황에서 일부 국채은행의 강세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유통시장에서는 대부분의 은행채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회사채 시장은 전반적으로 활발한 모습이었습니다. 전체 유통량은 4조 883억 원으로 전주 대비 966억 원 감소했습니다. 전주에 이어서 초우량 등급에서의 거래량은 감소했고 우량 등급에서의 거래량도 줄었습니다. 네, 채권 부위가 회사채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일정 안내 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 예측을 앞두고 있는 기업 일정입니다. 화면 집중해 주세요. 네, 이상 채권 부위 위클리 시간이었습니다. 한 주도 속 시원한 투자 전략 저희가 잘 세워드릴게요. 한 주 채권 부위 식구님들 파이팅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의 힘이 채권 부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기존 영상과 추천 영상에도 좋아요 부탁드립니다.